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서울 한복판 용산 성수 압구정에서 100억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1년에 58%나 증가를 했다. 심지어 대출 하나 없이 현금으로 척척 사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자극적인 제목, 자극적인 가격,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양극화 그리고 비교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봤듯이 초고가 거래가 몇 가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25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가 27건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58%나 증가를 했고, 거래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압구정, 청담, 반포, 성수, 한남 등이 되겠죠. 대표 사례 같은 경우는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가 250억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는 187억, 95년생이 매수를 했어요. 청담 PH129 같은 경우는 190억에 거래가 됐는데 평당 2.3억 수준인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거 나왔는데 영향이 없나요?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영향은 있지만 토지거래가구역 신청 시점에 따라 규제 적용을 안 받는 거래들도 있습니다. 이미 2, 3개월 전에 약정된 계약들이 이제 신고가 되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100억, 200억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업가가 많고 스타트업, 엑시트, 자산가, 2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을 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기사들이 우리한테 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나는 왜 아직도 못 샀지? 저 사람들은 30살인데 187억의 집을 사네. 나도 뭔가 좀 더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닌가? 뭔가 좀 경쟁 속에서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비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NS에 가속화도 한몫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지방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방 1등이면 만족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지방 1등으로 만족을 절대 안 하죠. SNS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지역에서 1등의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전국 1등과 비교를 하게 되고, 아니면 전국 1등도 여기서만 1등이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하나의 지역인 것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최고 부촌과의 또 비교를 하게 돼요. 자극은 어느 정도 적당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지속되면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유발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도 일으키기도 해요. 제가 그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전에 한번 입찰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는 법원이 크로바 아파트라는 곳 바로 옆에 있습니다. 크로바 아파트가 대전에서는 대장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임장을 가서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 임장을 가고 입찰을 하러 가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서울이 그래도 뜬다고 하는데 서울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정말 현장에서 듣고는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냥 내 지역에서의 1등이 아니라, 이 지역의 1등이 아니라 서울, 강남, 똘똘한 한 채, 요즘 정책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선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요즘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의 허무함과 자괴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무기력감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비교 대신에 질문을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투자를 하는 걸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왜 벌고 싶은 것일까? 이거는 저도 그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를 처음 했을 때는 돈만 보고 돈이 목표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냥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부작용은, 빨리 가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갔었을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몸이 되게 많이 아팠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 친구 이런 것들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사는 삶들은 다 포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과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론 저는 부자가 되고 어떤 삶을 바꾼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갈아 넣는 게 필요하고, 내가 살았던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오래 갈 수가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어야만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약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이 목표가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되게 많이 힘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이게 성립이 안 돼서 이상한 결정들을 하는 경우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1 등이 되고 싶지만 1 등이 됐을 때도 다른 것들이 보이고 거기서 또 1 등이 되고 나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떤 것들을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목표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소득을 좀 늘리려고 뭐 부업이나 본업 위에 다른 부업들을 해서 소득을 좀 늘려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투자의 기준을 조금 더 단단하게 세우고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 본다든지 제일 중요한 게 될 수 있는데 조급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감성적인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감정적인 투자만 하지 않아도 잃지만 않아도 저는 투자에서는 잘 될 수 있는 많은 여력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감정적인 투자를 하고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쉽게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와 나의 비교 뭐 이런 것들도 진부하긴 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어제보다 조금 더 말을 잘하게 됐으면 뭐 그냥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습니까? 투자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이는 것처럼 영상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뭔가 부업을 하거나 투자 관점에서 특히 저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도 한 번에 큰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 큰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물건으로 경험을 좀 쌓아 보려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고 어제의 나와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1 등이 서울 꼴등보다 못하다는 건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숫자로만 정해지진 않아요. 돈이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돈이 1억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고 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행복의 가치의 기준을 둘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수치화시킬 수가 없고 숫자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보면 250억 말이 250억이지 250억이 정말 큰 돈이거든요. 누군가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1억도 못 만져보고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근데 200억, 250억 버시는 분들의 이야기나 뉴스나 SNS를 보면서 '아 왜 난 저렇게 안 되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투자하고 그리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 보고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뭔가 공부나 아니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뭐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다시피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막 귀찮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또 악플도 달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막 느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한 것들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들도 중요한 행동 양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기사 보면서 박탈감 너무 많이 느끼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 만들어 보고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다시 더워지고 있습니다. 몸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